안녕하세요. 저는 자유민주당 대표이고 위국본의 상임고문을 맡고 있는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 오후에 귀한 시간을 내셔서 이렇게 자리를 빛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구리를 냄비에다 넣고 이제 물을 데우는데 처음에는 개구리가 따뜻해지니까 기분이 좋죠. 그런데 물을 데우는 목적이 뭡니까? 개구리를 삶아 죽이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공산화가 진행이 되면은 그 끝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나라는 북한이나 베네수엘라 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지금 뭐 25만 원씩 용돈 받고 그랬으니까 이재명이가 좋다고 이재명이 지지도가 아직도 60%나 된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공산화 된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을 하겠습니까? 저희들은 쉽게 판단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더불당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지키고 있느냐, 이걸 보면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구별하는 기준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인 거 알고 계시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8가지가 있는데 다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기억을 일깨우기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주권주의. 둘째, 기본적 인권의 존중. 세 번째, 권력분립제도. 네 번째, 의회제도. 다섯 번째, 복수정당제도. 여섯 번째, 선거제도. 그리고 일곱 번째,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가 사법권 독립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이 8가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중에서 몇 번이 나오겠다고요? 아까 박종률 부산 부울경 본부장님께서 가르쳐 드렸는데 다 까먹으셨나 보다. 22가지 나오겠습니다. 22가지. 22가지 내역을 살펴보면은 첫째,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것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어긴 것이 2건입니다. 그 다음에 권력분립제도를 어긴 것이 4건입니다. 그 다음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를 어긴 것이 1건입니다. 그리고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것이 11건입니다. 이렇게 도합 22가지 위헌정당으로 해산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맞죠? 예. 그래서 조금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해서 과거에 정당이 해산됐던 적이 있었죠? 그게 어느 당입니까? 예, 통진당은 민족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주장해서 우리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다고 해서 해산이 됐습니다. 그런데 더불당은 그거를 벌써 4번이나 어겼습니다. 첫째로 2018년 초에 더불당이 우리나라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던 걸 알고 계십니까? 그때 헌법 개정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죠?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애국국민들이 몸을 던져서 그거를 막았는데 이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그 남은 민주주의에 자유민주주의도 포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데 법률 해석론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잘못됐다고 그래가지고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바꾸면은 그 남은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포함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당이 우리나라 헌법을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그러는 거를 저희 전문가들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인민민주주의하고 공산주의하고 똑같은 거 알고 계시죠? 네. 우리나라 좌익 세력들은 전부 북한의 지령을 받고 또 북한에서 하는 짓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좌익 세력들이 무슨 짓을 했을 때 저게 무슨 뜻인가 알아보려고 그러면은 북한에서 저거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보면은 틀림없이 맞습니다. 여러분, 2010년도에 북한의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 조선노동당 규약 개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대남 적화혁명 전략의 명칭을 종전의 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전략에서 민족해방 민주주의 혁명 전략으로 바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인민민주주의에서 인민을 빼고 그냥 민주주의 혁명으로 바꾼 겁니다. 북한이 왜 이거를 바꿨느냐? 북한 주장에 의하면은 자유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고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라는 겁니다. 지네들 주장에 의하면은 인민민주주의가 진짜 민주주의인데 매번 인민민주주의 할 게 뭐가 있느냐? 그냥 민주주의 하면은 그게 바로 인민민주주의다. 그래서 북한 조선노동당 규약을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더불당이 2018년도에 헌법 개정을 하려고 했을 때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이자들은 우리나라 헌법을 자유민주주의 헌법에서 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바꾸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애국 세력들이 온몸을 던져서 헌법 개정을 막아가지고 헌법 개정은 불발됐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헌법은 우리나라 최상위 법률이기 때문에 그 밑에 법률이고 조약이고 무슨 규칙이고 하는 것들은 전부 헌법에 위반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했습니까? 헌법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으로 그대로 있는데 우리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습니다. 전부 민주주의로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더 심한 거는 윤리와 사상이라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에서는 국민주권을 못 쓰게 하고 민중주권은커녕 아예 인민주권으로 바꿔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진당이 민중주권을 주장했다가 해산된 거 아시죠? 그런데 이 더불당은 민중주권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북한이나 똑같이 인민주권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인민민주주의, 공산주의로 가려고 그런다는 것은 분명히 아셨죠? 그 다음에 국민주권주의에 위반된 거 네 건 하고 그거 말고 기본적 인권의 존중을 규정을 위반한 것이 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5.18 사태에 대해서 지금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말 못하죠? 5.18 특별법에다가 자기네들하고 다른 생각을 얘기하면은 징역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뺏은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재명이 들어와가지고 대북 전단 살포도 못하죠. 대북 방송도 못하죠. 이게 전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게 아닙니까? 이렇게 기본적 인권 존중 규정을 위반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에 사유재산과 시장경제를 골간으로 하는 경제질서에 위반된 거는 2017년에 추미애가 더불당 당대표를 하면서 모든 부동산은 국유화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사유재산 제도가 자유민주주의의 가장 명확한 표현인 거 아시죠?
사유재산이 없는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그런데 더불당의 추미애 대표가 우리나라 부동산은 전부 국유화한다고 얘기했는데 더불당 내에서 아무도 반대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권력분립주의에 위반된 것이 4건이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최근에 민주당의 교육기관인 그 교육기관에서 부원장을 하던 자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제 삼권 분립을 논할 시기가 아니다. 삼권 분립을 시대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법부는 없애버려야 된대요. 이게 좀 황당한 얘기죠. 거기다가 대통령의 권한인 시행령, 또 거부권 행사, 또 그 방통위원 추천했을 때 임명을 하고 말고는 대통령 맘대로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전부 못하게 하는 법률을 개정하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법권 독립을 침해한 거 아까 11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제일 확실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은 더불당에서는 사법부도 민주적 통계를 받아야 된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게 겉으로 듣기에는 그럴듯하죠. 요새 뭐 선출되는 권력이 임명된 권력보다 상위에 있다. 왜 대법원장을 못 가느냐 이런 소리 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사법부도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거는 이건 완전히 사법부를 부인하는 얘기죠.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사법부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화영 재판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판사를 선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또 특검을 이미 확정이 된 재판을 이화영이 재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특검으로 새로 수사를 해야 된대요. 이런 것들이 전부 사법권 독립을 부인하는 것들입니다. 거기다가 또 특검에서 제출하는 영장이라든지 전담 재판부도 전부 자기네가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법부 독립을 무시하는 얘기고 거기다가 판검사 법 왜곡죄라는 걸 신설하겠답니다. 판검사 법 왜곡죄라는 게 뭐냐면은 판사가 재판을 잘못하면은 처벌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라도 1심에서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에 항소를 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항소심이 마음에 안 들면은 상고를 해서 다퉈야 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부당재판제라는 게 있어가지고 북한에서는 재판부가 3명으로 돼 있는데 재판장 1명하고 참심원 2명이 있는데 이 참심원들은 다 당원들입니다. 그런데 재판장이 당원들 뜻에 다르게 재판을 하면은 그거는 당의 뜻을 어겼다고 그래가지고 부당재판제라고 그래가지고 처벌을 합니다. 이걸 우리나라 더불당에서 그대로 받아가지고 판검사 법 왜곡죄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새 또 유명한 거 알죠? 내란 특별재판부를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내란 특별재판부를 자기들 마음대로 만들면은 그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이든 아니든 무조건 내란으로 유죄가 나겠죠. 예, 이런 황당한 짓을 하고 있고 또 대법원 판사 숫자를 종전에 14명인데 지금 30명, 100명으로까지 늘리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게 바로 베네수엘라에서 써먹던 방법이거든요. 대법원 판사를 전부 자기 편으로 갈아치워 가지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것도 사법권 독립을 침해하는 거고 또 대법원까지 1심, 2심, 3심을 다 거친 재판을 다시 헌법재판소에다가 제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 그런 주장도 하고 있죠. 또 거기다가 대통령이 되면은 재판을 중지하는 법률을 만들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대통령이 돼도 재판은 받도록 돼 있죠, 그대로. 그런데 그 헌법을 무시하고
재판이 중지되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법률을 만들기도 전에 우리 사법부가 스스로 알아서 다 포기해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한심합니다. 지금 저기 몇 분이나 남았어요? 우리 총장님? 됐어요? 5분? 여러분, 지금 더불당이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그러는 거는 방금 얘기 들으셨죠? 이거를 국민이 뽑은 정당, 국민이 뽑은 대통령이 이런 일을 추진한다고 해서 공산화되는 걸 우리가 계속 두고 보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1945년 이전에는 이렇게 국민이 뽑은 대표자들이 체제를 바꿔도 그걸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45년 이후에 2차 대전 이후에 서독에서 큰 반성을 했습니다. 자기 선배고 선조들이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고 그래서 수백만을 죽게 만들고 또 유대인을 학살하고 이게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멀쩡했던 서독 자유주의 헌법이 바이마르 헌법이라고 있는데 이 헌법은 여태까지 나타난 모든 헌법 중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가장 잘 지켜주는 제도였었는데 이 바이마르 헌법의 약점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이 좋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지키려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1933년에 아주 합헌적으로 나치 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그래서 서독에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라는 걸 생각해냈습니다. 같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이긴 한데 종전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무한정인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무리 다양성을 존중한다 해도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체를 파괴하려는 그런 활동이나 이념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일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이 종전에 있었으면은 나치 체제가 들어설 수 없었겠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방어적 민주주의 이념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정당 해산 제도입니다. 이게 무슨 취지냐 그러면은 나치당이 나치 정권으로 들어서기 전에 정권을 잡기 전에 나치 정당을 해산하면은 그런 일이 없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지금 공산화를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거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나라가 공산화 완전히 되기 전에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해산 1000만 국민 서명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들 도와주실 거죠? 예. 그러면은 시간이 좀 남은 것 같은데 이 정도 다음 연사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고 물러서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